나와 있었냐면 요 앞에 슬라이드에 한번 가서 보시면 요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식을 딱 보시면 TDSE 마이너스 PDVE 플러스 μDN 그것이 DU입니다. 인터널 프로세스에 의한 내부에 던 인터널 에너지 변화, 익스체인지에 의한 변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콘스탄트 볼륨 프로세스라고 했죠. 콘스탄트 볼륨 프로세스라고 했고 클로즈드 시스템이란 말을 보는 순간 DNE는 0, 콘스탄트 볼륨 프로세스 DV는 0입니다. 이 표제만 보고 여러분들 이것을 추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DQ와 같게 되죠. 왜냐하면 DQ는 사실은 TDSE 그리고 여기에서 SDN이었는데 SDN이가 0이죠. 물질 교환이 없으므로 그래서 요 DU와 DQ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볼륨 프로세스 만약 클로즈드 시스템이라면 주어진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값과 같게 됩니다. 파이나이트 체인지였다면 델타 U는 Q라고 적는데 델타 Q라고도 적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정확히는 델타를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아요.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Q는 경로 의존 함수가 아닙니다. 경로 무의존 함수가 아닙니다. 경로 의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스탄트 프레셔 과정 보겠습니다. 이제는 DV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콘스탄트 볼륨이 아니라 콘스탄트 프레셔니까 원래 DU가 TDSE 마이너스 PDVE 플러스 μDNE 되는데 클로즈드니까 여전히 이건 0입니다. 다만 요거는 0이 아니죠. 요걸 우측으로 넘기면 DU 플러스 PDVE가 TDSE고 이것이 DQ가 됩니다. 그쵸? 아까 전에는 요것도 없었는데 이젠 이게 생겼죠. 콘스탄트 볼륨 프로세스가 아니라 콘스탄트 프레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DU 플러스 PV라고 여기에서 여전히 DV와 DV가 같기 때문에 요렇게 적을 수 있고요. 요 변화 U 플러스 PV의 변화량이 DQ와 같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프레셔 프로세스에서는 가해준 열량이 U 플러스 PV와 같고 여기에서 DP가 0이 되는 건 아시죠? 콘스탄트 프레셔니까. 그래서 U 플러스 PV를 엔탈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UH의 정의는 U 플러스 PV가 되고 여기에서 Q는 델타 H가 됩니다. 자, 리버서블 오픈 시스템. 이제 오픈 시스템은 DNE가 DN, 이제 DNE가 더 이상 0이 아니에요. DN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DV는 자, 이제 요것도 DV가 DVE와 같은데 요거 미케니컬에 의한 부피 변화도 있지만 물질 교환에 의한 요 텀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DNE는 DN과 같고요. 그래서 요 합이 됩니다. DS는 DSQ 플러스 SDN 요렇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오픈 프로세스에서는 DS는 DSQ 플러스 SDN입니다. DV는 DVM 플러스 VDN입니다. μDN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DSQ 마이너스 PDVM μDN 이런 텀들로 쭉 구성이 됩니다. DN 텀으로 묶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PV가 있고 여기에서 TS 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듯이 U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U는 TS 마이너스 PV 플러스 μ로 정의됐었죠. 자, 이렇게 요거 컨주게이트 요거 세 개. 그래서 요거를 UT라고 쓰고 UM이라고 쓰고 UC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뮤에다가 n이 있었죠. 그런데 n을 나눠주면 n을 다 양쪽에 나눠주면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는 요 관계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du에서 요거는 그대로 옵니다. 요것도 그대로 옵니다. 요것도 그대로 오는데 ts-pv는 u-mu로 쓸 수 있습니다. u-mu로 써서 오픈 시스템에서 만약 리버서블 프로세스였다면 여기가 두 개가 주어지고요. 여기가 플러스 udn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콘스탄트 SV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27번 슬라이드에서 보면 du는 tds-pdv 플러스 udn 이제 오픈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식 여러분들 이제 손에 익으셔야 되는데요. 콘스탄트 SV라면 이 두 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du는 μdn이고 이 표현을 수학적으로 쓰면 μ는 케미컬 포텐셜은 partial n, partial u의 엔트로피와 부피가 일정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일정한 프로세스에서는 ds는 dsq 열 교환에 의한 것, 물질 교환에 의한 것 합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열 교환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가 물질 교환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에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다면 물질을 열을 공급하게 되면 반대로 물질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특정 조건에서 이런 특성을 이용하는 디바이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험실에서 엔트로피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내추럴 베리어블이긴 한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쉽게 조작하기 어렵다. 자, dq는 tdsq로 주어지고 마이너스 tsdn이 됩니다. 자, 콘스탄트 s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u는 tds-pdv 플러스 μdn인데 요 두 개가 0이 되는 과정이니까 요거만 남았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런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진 시스템에 행해진 일의 크기는 마이너스 pdvm인데 이것은 pvdn이 되고 이 pvdn은 물질 교환에 의해서 외부에서 공급된 물질에 의해서 시스템에 행해진 일의 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SP 프로세스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V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du는 tds-pdv 플러스 μdn이었는데 V가 일정한 게 아니라 P가 일정하므로 이것을 우측으로 넘깁니다. du 플러스 pdv가 되고요. 이것은 엔탈피의 변화이며 이는 바로 케미컬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쓰면 partial h, partial n 그리고 무엇이 일정합니까? SP가 일정할 때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열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는 물질 교환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아까와 동일한 초식입니다. dq는 tdsq고 이것은 마이너스 tsdn이 됩니다. 볼륨 익스체인지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더 이상 이것이 0인 경우는 아닙니다. 자, dv 리버서블 워크는 마이너스 pdvn이고 그것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엔탈피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엔트로피와 압력이 일정할 때 엔트로피와 압력이 일정할 때 단위 몰수당 엔탈피의 변화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T와 V가 일정한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T와 V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리고 μdn입니다. 자, 무조건 μdn을 우측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du-tds가 돼야 되고
du-TdS 이 물리량 변화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의 물질 매스 변화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U-TS가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T와 V가 일정한 조건에서 바로 케미컬 포텐셜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가 도입됐습니다. dF는 mu dn이 되고요. 마찬가지 초식으로 이것은 partial 잠깐만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구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TV가 됩니다. 열량의 변화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주어지고 일의 양은 마이너스 PdVm 그 PVdn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포텐셜만 다 0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포텐셜이 다 일정한 경우, 이 경우가 화학실험실에서 구현해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V는 미케니컬 매터죠. 매터 아니면 S는 썰멀 매터입니다. 매터를 콘스탄트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포텐셜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T와 P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항온 장치를 두고 대기압에 노출시키면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 상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재료과학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실험실에서 구현해내기가 가장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콘스탄트 TP에서는 결국 이 두 항이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du 빼기 TdS 플러스 PDV 그래서 U-TS 플러스 PV라는 물리량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추럴 베리어블은 아니지만 화학이나 재료과학에서 가장 유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G의 변화는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고 이것은 케미컬 포텐셜을 partial G, partial N에 T와 P가 일정할 때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케미컬 포텐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U를 편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H를 편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F를 편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G를 편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N에 대한 편미분인데 무엇이 일정한지에 대한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mu dn이고요. 자, dq는 이렇게 주어지고 dw는 마이너스 pdvm 그래서 dvm은 이렇게 주어지므로 이 워크의 변화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